강선우 1억 받은 거 이재명은 몰랐을까? 여성부 장관을 제명했던, 여성부 장관으로 직명을 했던 이재명. 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일단, 이 김병기, 이 갑질 특혜 의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변호사도 포함된 과거 참모들 6명, 자기 뒷담화 한다고 한꺼번에 다 잘랐다가 그 참모들이 여기저기 좌파 매체에 막 그 자료를 막 넘겨주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만 해도 총 11건입니다. 11건인데, 그 중에서 10건을 서울경찰청이 이제 한꺼번에 수사를 한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각종 고발 사건들을 지금 서울경찰청으로 모아서 통합수사를 할 예정인데, 모두 11건, 그 중에서 이제 10건이 서울경찰청에서 한꺼번에 한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공짜 사용, 그리고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그 아들이, 김병기 아들이 보좌진들에게 전달한 장남 사건,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을 강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저는 첫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을 받고 이를 강선우와 김병기가 상의했다는 의혹, 이것도 경찰에 배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수사 안 됩니다. 경찰은 이 수사 못합니다. 권력과 바로 직결되는 사건이고, 김병기가 누굽니까?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다 불리죠. 이게 국정원 출신이었고 인사처장까지 해서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다. 이재명의 비밀병기가 김병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재명의 핵심 척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1억 원이 어디 갔을까? 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언론에 이제 나온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개별 취재한 내용들, 과거 자료를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의 대충 개요는 이런 겁니다. 2022년에 김경이라는 당시 서울시 의원인데, 그때 비례대표였습니다. 비례대표. 그런데 2022년에 다시 서울시 의원을 하고 싶으니까 지역구를 골랐는데 강서구를 골랐습니다. 강서구는 바로 강서구에 국회의원이 3사람이 있죠. 갑이 강선우, 을이 진성준, 병이 한정혜, 다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김경이 가려고 하는 데가 강서 1선구인데, 여기가 그 강선우 지역구고, 강선우는 또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강선우에게 로비를 한 거죠. 강서구에 별다른 인연이 없으니까는. 그 서울시 의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1억 원을 준 겁니다. 녹취록에 다 나옵니다.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건 확실하죠. 근데 나중에는 뭐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 녹취록에는 어쨌든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관,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사무국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좌관 한 명을 그 지역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해야 될 사람을 지역에 꽂아 놓고 사무국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보좌관에게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1억 원을 이제 받았죠. 1억 원을 이미 강선우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거하고 과거 기사하고 제가 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억 원을 이미 받았는데 컷오프가 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김경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다주택자는, 집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공천을 배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김경이 이 서초동 아파트를 비롯해서 5채의 단독주택, 저쪽에 뭐 평창동 단독주택 포함해서 5채를 가지고 있고 65억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 자, 그래서 컷오프 위기에 몰리니까 아마 강선우 쪽에 압박을 넣은 것 아닌가. 아니, 당신에게 1억 원을 줬는데 왜 나 컷오프 시키려고 해? 이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 녹취록에 보면은 김경이 기자회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 공천 컷오프 시키면은, 그날이 바로 그 공천 발표 하루 전입니다. 컷오프 시키면은 나 기자회견에서 다 풀어버릴 거야. 폭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김병기를 찾아갑니다. 김병기는 공천관리위원회 이 간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초위원들 또는 강역위원들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지만은 그 위에 위원장은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 당시 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진선미는 중앙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하고 요직을 맡아서 아마 김병기가 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쪽. 그러니까 김병기를 찾아가 가지고 이실직고를 하고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 전에 있었겠죠. 김경희 컷오프가 되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 김병기가 녹음을 이제 다 뭐 때문에 찾아온 줄 알고 28분 동안 다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면서 본인은 아무 그 나중에라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뭐 이 돈을 돌려줘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선우가 의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김경희에게 그냥 공천을 주는 거죠. 컷오프 안 시키고 하자가 있지만은 다주택자들은 하자가 있지만은 그냥 공천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강선우는 사는 거죠. 폭로를 안 하니까. 공천 받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됩니다. 김경희. 그러면 여기서 자 1억 원은 어디 갔느냐. 서로 모른다고 하지만은 이 1억 원이 돌려줬느냐. 아니면은 그 1억 원을 받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따로 경찰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이 김병기죠. 김병기.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알면서 공천에서 배제를 안 하고 줬습니다. 공천을.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김경희에게. 그리고 2022년에 그게 있었는데 2024년에 총선을 하죠. 총선을 하는데 김병기가 그때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또 갑니다. 간사로 갈 뿐이 아니고 그 직전에 공천검증위원회 1차로 걸러내는 거, 민주당 그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1차로 걸러내는 거, 공천검증위원장을 맡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하죠. 그런데 강선우가 다시 공천을 받으려고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병기는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않은 거죠. 걸러내지 않고 공천을 줬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김병기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하니까는 나도 뭐 방법이 없다. 뭐 가서 솔직하게 뭐 돈을 돌려줘라. 뭐 이렇게까지 빠지는 척했는데 그때 같으면 당연히 김경희에게 공천도 안 줬을 거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1억 원을 그 받은 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 강선우에게도 그 다음에 총선에서 절대 공천 줄 이유가 없죠. 또 안 줬겠죠. 그런데 어쨌든 강선우는 공천을 받아서 다시 재선 의원이 됐고 강서구에서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렇게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 갑질 때문에 물러났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재명은 그때 2022년 총선 공천의 최고 책임자였죠. 공천권자였죠. 사실상 공천권자였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그때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는 이 강선우 나중에 장관까지 시킬 정도로 이재명이 애지중지하는 그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공천을 받도록 했을까?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그 본인들만의 뭐 소통 같은 게 없었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짚어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를 지금 퍼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른 때와 달리 여기 완전히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죠. 박수현이 오늘 그런 말을 해서 화제입니다.
T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일을 가지고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참 이것도 국민의힘 폄하도 보통 폄하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일어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다. 그 소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가부 장관 물러났을 때 정청래가 이 강선우 편을 들었죠. 강선우 편을 들면서 곧 여성가족부 장관님 되실 분이다. 뭐 힘내시라. 강선우가 낙마한 후에는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딱 발생하자 초기에 울타리를 걷어버렸습니다. 걷어버리고 바로 감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도 느끼고 있고 박수현 또 수석 대변인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폭발력,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이.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자, 1억 원의 행방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과연 그 김병기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도 그 이재명이 나중에 공천권을 다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그냥 그 이재명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이 장관까지 시키려고 그렇게 했을까? 또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고 이게 상황이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하나씩 밝혀질 거고 아마 내일부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묻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정권에서 뭔가 시도를 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죠. 이슈로 막 덮는 일을 해왔는데 그 2차 또 내란몰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새해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할 텐데 이게 정말 얼마나 명분 없고 낭비 소모적인지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또 2차 특검 한다는데 내란몰이 지방선거 전까지 뭐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보이죠. 그 상황에서 오늘 제가 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TV조선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3특검이 특활비로 37억 원을 썼다. 특활비. 영수증 필요 없는 돈이죠. 37억 원을 썼다. 전체 특검 예산은 22%다. 22%다. 법조계에서는 특활비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죠. 그런데 이 세 개 특검은 특활비로 전체 예산의 22%를 썼다. 특활비는 원래 마약이나 안보사건 수사 같은 은밀한 곳에 쓰는 돈인데 무슨 은밀한 곳에 쓸 돈이 있다고 37억 원을 저 특검보하고 검사들 뭐 다 나눠 썼겠죠.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내란 특검 이 전체 선거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조원석 특검이 60억 원, 해병 특검은 47억 원, 김건희 특검, 민중래 특검은 64억 원을 썼는데 마약 안보 수사 같은 기밀 유지에 쓰라는 게 본래 취지인 특수활동비로 3개 특검이 총 37억 원을 써버렸습니다. 전체 집행 금액이 172억 원인데 22%를 특활비로 썼다. 아무 정빙 자료 없이 써버렸다. 특히 조은석 특검은 무슨 일을 뭘 어떻게 했는지 특활비가 21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게 특활비다. 영수증 없어. 그냥 우리가 썼어. 현금으로 썼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검찰이 쓴 특활비가 검찰 전체 예산 대비 1%도 안 되는데 이것은 조은석 특검은 3분의 1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특활비로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차 특검을 하겠다. 국민 혈세 팡팡 써가면서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도 또 내란몰이로 시작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여기저기 불거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통일교 게이트도 그렇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내란몰이에 착수하는 그 2026년도 계속 그런 노동을 일으킬 걸로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국민의힘이 당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저처럼 이 권력을 감시하는 쪽에서도 이것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